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중섭 씨의 흰소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흰소라는 작품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즉 이중섭 씨의 유족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흰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홍익대학의 허락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홍익대학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중섭 씨의 유족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본다면 복제행위가 되고 또 소유권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행위가 되기 때문에 양쪽의 권리에 다 걸리게 된다. 그래서 양쪽의 허락을 다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또 그리고 이 내용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또 블로그 사진 이런 데 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촬영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사람의 반려견이라든가 특히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 오토바이 같은 경우 이런 그 물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매니아층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물건들을 촬영해서 올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작권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소유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변호사들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도 소유권이 있고 저작권이 있고 두 개의 권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서점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면은 이 책에 대한 소유권은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록 이 책을 서점에서 구입을 했지만 이 책의 저작권은 여전히 저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에게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누군가 함부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 책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또 CD가 있습니다. 음악 CD가. 이 CD의 경우에도 이 CD의 소유권과 그 다음에 이 CD 안에 들어있는 음악의 저작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권리죠. 그래서 제가 이 CD를 사와서 이 CD는 이제 저의 소유죠. 그러면 이 CD에 대한 소유권은 제가 갖습니다. 그러나 이 CD 안에 들어있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그 음악의 작사, 작곡자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유체물과 무체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CD는 유체물이고요. 형체가 있는 물건이죠. 그 다음에 이 CD 안에 들어있는 음악은 형체가 없는 무체물입니다. 그래서 이 유체물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리가 소유권이고 무체물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리가 저작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CD에 대한 물건, 즉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저에게 있고 이 CD 안에 들어있는 음악이라는 무체물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이 음악의 작사, 작곡자에게 남아있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그 소유권과 저작권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려견 같은 것,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내가 함부로 촬영했다. 그렇다면 그 반려견, 이것은 동물이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니죠.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내가 함부로 촬영하게 되면 저작권의 문제는 아니지만 소유권의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반려견의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진귀한 자동차를 내가 허락 없이 사진 촬영하게 되면 그 자동차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없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소유권의 내용에는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고요. 그 중에 이 사용권이란 것은 그 자동차를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사용의 개념도 될 수 있고 또 수익의 개념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동차를 촬영하도록 해주고 그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수익의 한 형태이고요.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소유권의 한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내가 촬영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진귀한 자동차, 고급 자동차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고전적인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일본에서는 그 경주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경주용 말이죠.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인데 이런 이제 말들도 그 경마에 또 몰두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스크린 경마, 그러니까 실제 말들이 경주하는 경마가 아니라 이것을 게임 형태로 만들어 놓은 스크린 경마라는 것이 있죠. 이 스크린 경마 게임을 만들면서 그 스크린 경마에 등장하는 캐릭터 말들, 그 캐릭터의 이름을 실제 그 경주마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실제 그 경마장에서 그 달리는 그런 유명한 말들의 이름을 이 스크린 경마에 등장하는 캐릭터 말들의 이름으로 갖다 쓴 거죠. 이런 것이 그 경주마의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일본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떤 이름도 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주의를 해 두셔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가보면 해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소가 있죠. 여기에 가보면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유비 하우스라는 독특한 외관을 가진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앞에서 어떤 은행 광고를 찍었어요. 그 은행을 홍보하는 광고를 촬영을 했는데 이런 광고를 촬영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건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 재판이 됐던 사례인데요. 그 광고를 찍는 그 광고업자가 이 UV 하우스, 이 집의 소유자로부터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집 앞에서 광고를 찍겠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광고를 찍었던 거죠. 그런데 그 UV 하우스를 설계한 이 건축가의 허락은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일종의 건축 저작물이거든요. 이 UV 하우스는 건축 저작물인데 그 집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권자가 있고 그리고 그 집을 설계한 건축가가 있는 거죠. 이 건축가는 이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소유자, 즉 등기부상 소유자는 소유권을 갖겠죠. 그런데 이 소유권자의 허락만 받고 광고를 촬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건축가가 그것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자신의 허락 없이 그 집 앞에서 광고를 찍어서 그 광고에 보면은 이 UV 하우스가 배경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것은 이 건축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소송이 됐던 사례가 있는데, 근데 우리 저작권법 그 35조를 보면은 24시간 365일 한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이라든가 사진 저작물 또는 건축 저작물 같은 것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복제해도 좋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항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이나 사진 저작물, 건축 저작물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용을 해도 좋다. 다만 판매의 목적만 아니면 괜찮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거든요. 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남산에 촬영을 하게 되면은 남산 타워가 배경에 나오는 것은 뭐 흔한 일이죠. 또 여의도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은 63 빌딩이 배경에 나오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또 광화문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배경에 나오는 경우도 아주 흔하죠. 그런 경우가 다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활이 매우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이나 사진 저작물, 건축 저작물은 우리가 촬영을 해도 괜찮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그것을 촬영해서 판매하는 목적만 아니라면 괜찮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자, 이런 파주에 있는 UV 하우스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는 것도 이 규정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판결에서는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합의를 했거든요. 이 광고를 찍은 사람과 그 다음에 이 건축 저작권자, 즉 이 UV 하우스를 설계했던 그 건축가와 그 광고업자 사이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을 제가 직접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사건을 가지고서 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마치 이 사건이 그 건축가에게 그 건축물 앞에서 광고를 찍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가의 허락도 받아야 된다 하는 판결로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요. 사실은 이 사건은 말씀드렸다시피 판결이 명확하게 내려진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합의를 하게 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이 UV 하우스는 이제 그 외관을 보면은 그 U자 형태의 철근과 V자 형태의 철근이 이렇게 건물 외벽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를 촬영하는 이 광고업자가 이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광고를 촬영을 하면서 그 UV 그 철근의 일부를 포토샵을 이렇게 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튀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지 이 광고를 촬영한 후에 그 배경에 있는 UV 하우스의 그 외벽에 붙어 있는 그 철근 구조물을 이제 포토샵으로 삭제를 한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삭제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그건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저작권법 제13조에서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하는 이런 동일성 유지권 규정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함부로 그 저작물을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광고업자가 그 배경에 있는 그 건축물을 허락 없이 변형한 셈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됩니다.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광고업자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반드시 어떤 건축물을 배경으로 할 때 그 사진을 촬영할 때는 그 건축가의 허락도 받아야 된다 하는 취지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건이 저작물인 경우도 있고 저작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 물건을 우리가 물건 소유자의 허락 없이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물건이 진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흥미를 많이 끄는 것이어서 그런 쪽에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물건을 함부로 촬영해서 유튜브 영상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블로그 사진을 올리는 것은 그 물건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이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저작권과 소유권은 서로 별개의 권리이고 그 물건을 이용할 때는 양쪽의 허락을 다 받아야 되는 경우 또는 적어도 물건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